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옥수수 드시나요? 아마 드실 겁니다. 여름이면 한 번쯤은 꼭 드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옥수수를 어떻게 먹고 있는가? 내가 먹는 방식이 맞는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동안 수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과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 옥수수처럼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그 간격을 줄여드리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에 관해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여기셨던 것들 중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아직 모르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눈이 침침하신 분,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걱정이신 분,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 옥수수를 아예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옥수수는 달아서 안 된다, 혈당 올라가니까 참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통으로 쪄서 꼭꼭 씹어 드시는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약 48에서 52 사이입니다. 흰 쌀밥이 72 전후, 식빵이 73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옥수수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곡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죽처럼 만들어 드시면 혈당 지수가 순식간에 83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입안에서 씹는 과정 없이 바로 소화되니까요. 그래서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통으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옥수수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 채소를 먼저 드세요. 브로콜리든 상추든 시금치든 뭐든 좋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10분 정도 지난 뒤에 옥수수를 드시면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 안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한 끼에 반자루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신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140 이하면 여러분 몸이 잘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140이 넘으면 양을 좀 더 줄이시거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비율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당뇨가 있으신 분도 옥수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채소 먼저, 반자루 이하, 2시간 후 혈당 확인.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옥수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옥수수를 고르실 때 노란 옥수수와 흰 옥수수 중 어느 것을 고르시나요? 아마 별 생각 없이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눈이 침침하거나 빛이 너무 부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노란 옥수수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눈에 좋은 이유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두 성분이 황반을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런데 노란 옥수수에는 흰 옥수수보다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약 2.3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옥수수라도 색이 다르면 눈 건강 효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도 황반 변성 예방을 위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황반이 서서히 얇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황반 변성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노란 옥수수 한 자루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약 90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눈 건강 보충제 한 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여름 내내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이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삶은 옥수수 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리시거나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루테인이 풍부하거든요. 노란 옥수수에 노란 달걀 노른자까지 더하면 우리 눈에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조림 옥수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트에서 사다 쓰시거나 겨울에 드실 때 통조림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조림 옥수수는 가열 처리 과정에서 루테인이 신선한 것에 비해 약 18%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조림 한 캔을 드실 때 나트륨을 300에서 400mg이나 함께 드시게 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조림 옥수수를 쓰실 때는 반드시 찬물에 한번 씻어 드세요. 씻기만 해도 나트륨의 약 40%가 빠져나갑니다. 식이섬유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으니 장 건강 효과는 유지됩니다. 이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통조림 옥수수를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할머니이신데요. 젊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셨고 체력 하나는 자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기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 자막이 흐릿하게 보여서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병원에 가보니 황반이 얇아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루테인이 든 음식을 꼭 챙겨 드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음식에 루테인이 많은지를 모르셨대요. 마트에서 비싼 영양제를 몇 개 사다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분께 노란 옥수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시라고요. 올리브유도 조금 뿌려서요. 그리고 꾸준히 드시다 보니 반년 후 검진에서 황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 가지 음식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미 집 근처 마트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눈 건강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도 많아졌고 텔레비전도 오래 보시잖아요. 블루라이트 노출이 늘어날수록 황반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거기에 자연스러운 노화까지 더해지면 황반은 서서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음식으로 매일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바로 노란 옥수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몸속에 쌓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번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주 두세 번씩 드시면 석 달 후, 6달 후에 차이가 납니다. 황반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직 별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챙기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옥수수를 식혀서 드시면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울 때 드시는 옥수수와 식혔다가 드시는 옥수수는 몸속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뜻할 때는 전분이 일반 전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식으면 이 전분의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 있는 특정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 유익균 중 하나가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라는 균인데요. 발음이 어렵죠? 그냥 장속 지킴이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이후 세계 여러 연구에서 이 균이 혈당 조절, 만성 염증 감소, 장 점막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균입니다. 이 균이 늘어나면 장 안의 점막이 튼튼해지고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온몸의 만성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옥수수를 식혀서 드시는 것이 단순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서 좋은 균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 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균은 우리 장벽에 있는 점막을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점막이 튼튼하면 장 밖으로 세균이나 독소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장누수라고 하는데요. 장누수가 생기면 만성 피로, 관절 통증,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이 균이 활발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도 이 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의 가장 좋은 먹이 중 하나가 옥수수를 식혔을 때 생기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살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옥수수가 이 균을 키워주는 천연 먹이가 됩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옥수수를 삶고 나서 바로 드시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2시간 이상 식히셨다가 드시거나 살짝만 다시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장 속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옥수수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옥수수에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뇌와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중에 비타민 B1이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하셨거나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어드셨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1이 오랫동안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 같다, 멍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식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인지 기능 저하의 일부는 영양 부족, 특히 비군 비타민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옥수수 한 자루에는 일일 권장량의 약 12에서 14%에 해당하는 비타민 B1이 들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여기에 돼지고기나 달걀, 현미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B를 훨씬 더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뼈만큼 뇌도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혈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후로세마이드라거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라거나 약 이름은 다 다르지만 소변을 더 많이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방식의 약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열 약들은 칼륨도 함께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옥수수는 칼륨이 풍부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즉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오히려 몸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옥수수 수염차도 포함해서 칼륨 높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옥수수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옥수수 속 칼륨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도 혈관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겉에 있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문지기가 나쁜 손님을 미리 막는 것처럼요.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식이섬유 섭취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그 식이섬유를 맛있게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드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옥수수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솔처럼 작용합니다.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면서 장벽을 자극하고 장이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약 23%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옥수수를 드실 때는 물을 함께 충분히 드세요. 물 없이 식이섬유만 늘리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옥수수를 드실 때 보통 뜨겁게 드시나요? 아니면 식혀서 드시나요? 대부분 막 쪄서 뜨거울 때 드시죠. 맛은 그게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특히 혈당이나 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식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항성 전분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사실 이건 옥수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을 식혀서 드시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처음부터 식이섬유가 밥보다 훨씬 많아서 식혔을 때 효과가 더욱 큽니다. 찬밥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원리와 같습니다.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으면 뭐가 좋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장 속 유익균이 많아지면 변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소화 흡수가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강해지고 심지어 기분도 나아집니다. 장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드실 때
장 건강을 돌아봐야 한다는 연구들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배변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남성분 이야기도 드릴게요. 퇴직하신 후 운동을 줄이시다 보니 변비가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으셔서 불편하셨대요. 식사를 바꿔보기로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옥수수를 드실 때 식혀서 드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배가 예전보다 편해지기 시작하셨다고요. 식이섬유를 꾸준히 챙기면서 물도 충분히 드시니 장이 살아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바꿉니다. 대단한 것 없습니다. 그냥 옥수수를 식혀서 드시고 드실 때 물을 한 컵 함께 드시면 됩니다. 뇌 건강과 비타민 B1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비타민 B1은 포도당이 뇌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집중을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흰쌀밥만 드시면 포도당은 들어오는데 B1이 부족해서 그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B1이 빨리 소진됩니다. 옥수수, 현미, 달걀, 돼지고기를 골고루 드시면 B1을 일상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뇨제 계열 혈압약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약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륨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수수,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가 칼륨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즉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칼륨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반드시 먼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내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음식이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강 정보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옥수수와 고구마를 함께 드셔도 되나요? 네,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탄수화물이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한 끼에 옥수수 반자루와 고구마 중간 크기 반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다른 고칼로리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가족에게도 옥수수가 좋은가요? 물론입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특히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 분들에게 루테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노란 옥수수를 권해주세요.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옥수수만 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맛있고 저렴하니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수수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됩니다.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삶는 것과 거의 비슷한 영양 효과가 있고 물에 빠져나가는 수용성 영양소가 줄어서 오히려 영양 보존이 더 잘 됩니다. 다만 뜨겁게 나오니 화상에 조심하시고요. 드시기 전에 5분에서 10분 식히시면 맛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식히면 저항성 전분도 생기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옥수수를 너무 자주 드시면 문제가 없나요?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끼에 한 자루를 넘기지 않으시고 다른 곡물이나 채소와 균형 있게 드시면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균형이 깨집니다. 옥수수를 주요 곡물로 삼으시되 밥, 보리, 콩 등 다른 것들도 골고루 드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옥수수 수염차, 약국에서 파는 것과 직접 만든 것 중 어느 게 더 좋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직접 만드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시중에 나온 옥수수 수염차 제품을 드셔도 됩니다. 단, 당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무설탕으로 된 제품을 고르세요.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 옥수수가 정말 대단한 식품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그냥 여름 간식으로만 여겨왔던 것인데 사실은 눈, 혈관, 장, 뇌까지 우리 몸 전체를 챙겨주는 식품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 여름마다 동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옥수수가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 여름이면 옥수수를 삶아 드셨던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어왔던 것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현대 연구가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지혜를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해 봅시다. 노란 옥수수를 골라서 식혀서 드시고 올리브유를 뿌리고 수염은 차로 끓이세요. 그리고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옥수수를 고르실 때 노란 것으로 집어 드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영상을 보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자식들을 키웠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 힘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우리 자신을 챙길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웃습니다. 우리가 튼튼해야 손주들 옆에서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옥수수 한 자루를 노란 것으로 골라서 식혀서 올리브유 한 스푼 뿌려 드시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반년 후, 1년 후에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옥수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찰옥수수,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쫀득쫀득한 옥수수입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고 혈당 지수도 세 종류 중 가장 낮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쫄깃한 식감 덕분에 씹는 과정이 길어지고 이것 자체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옥수수는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 옥수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가장 풍부한 종류가 바로 이 노란 단옥수수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고르세요. 초당 옥수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높아진 달콤한 옥수수입니다. 날 것으로요 드실 수 있을 만큼 단맛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단맛이 바로 당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초당 옥수수보다는 찰옥수수나 단옥수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노란 단옥수수, 혈당과 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찰옥수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초당 옥수수는 조심하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하나, 가장 간단한 것부터입니다. 옥수수를 삶아서 식힌 후 알갱이를 떼어서 현미밥을 지을 때 넣으세요. 현미의 비타민 B1, 옥수수의 루테인과 식이섬유, 그리고 쫄깃한 식감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눈, 뇌, 장을 모두 챙기는 밥이 됩니다. 방법 둘, 달걀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옥수수를 반자루 삶아서 식혀두세요. 그리고 달걀 2개를 반숙으로 삶거나 아니면 스크램블로 만드세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른 팬에 2가지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루테인 흡수도 높아지고 단백질도 채워지고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방법 셋, 된장찌개에 넣는 방법입니다. 두부, 시금치, 표고버섯 등 좋아하시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옥수수 알갱이를 한 줌 넣어보세요. 찌개 전체에 은은한 단맛이 돌고 식이섬유와 비타민도 풍부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나온 신선한 옥수수로 끓이는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밥상이 실은 최고의 건강식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옥수수 수염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드릴게요.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맛이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연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말린 수염의 양을 조금만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며칠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이 차가 없으면 허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색이 아름다운 노란빛을 띠기 때문에 예쁜 컵에 담아 마시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저녁 식후에 한 잔, 이렇게 드시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이뇨 효과 때문에 수면 중에 화장실에 가시게 될 수 있으니 자기 2시간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를 고르실 때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껍질이 달린 채로 파는 옥수수를 고르실 때는 껍질을 살짝 벗겨서 알갱이가 빼곡하게 찬 것을 고르세요.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은 것은 잘 여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것,
껍질색이 선명한 녹색인 것이 신선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옥수수 하나로 더 건강해집시다. 옥수수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변화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도 옥수수를 드실 수 있다는 것, 단 올바른 순서와 양을 지켜야 한다는 것, 노란 옥수수가 흰 옥수수보다 눈에 더 좋다는 것, 옥수수를 식혀서 드시면 장속 좋은 균을 키울 수 있다는 것, 통조림 옥수수는 씻어서 드셔야 한다는 것, 옥수수에 비타민 B1이 있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셨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보가 부족한 시절에 자랐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무엇이 몸에 좋고 나쁜지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르시는 것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으십니다. 덕분에 저도 항상 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고 실천하시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라면 노란 옥수수를 식혀서 드시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눈과 장과 혈당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딱 일주일치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마트에서 노란 옥수수를 삽니다.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화요일 아침에 냉장고에서 옥수수를 꺼내 올리브유 한 스푼 뿌려서 드세요. 달걀 하나를 반숙으로 삶아서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수요일에는 남은 옥수수 알갱이를 현미밥에 넣어서 드세요.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 넣으시면 완벽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드려보세요. 미리 말려두신 수염이 있으시면 끓여서 드시고 없으시면 시중 제품을 사다 드셔도 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옥수수를 즐기세요. 손주들과 함께 삶아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 시간이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장 보실 때 노란 옥수수로 집어 드시고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실 때 식힌 것에 올리브유 한 스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하시던 일에 이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몸속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 6달 후에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버리고 계신 것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옥수수를 삶고 나면 실 같은 수염이 나오죠.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한방에서 옥수수 수염을 옥미수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붓기를 빼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현대 연구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칼륨,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나 발이 붓는 분들 계십니까? 눈꺼풀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죠? 옥수수 수염차를 따뜻하게 드시면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몸속에 고여있던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염 속 칼륨이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옥수수 수염차가 도움이 됩니다. 수염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커피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녹차처럼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세포를 망가뜨리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속에 활성산소가 쌓이기 쉬운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그것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 속 비타민 K는 혈액이 너무 묽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옥수수를 삶고 난 뒤 나온 수염을 깨끗이 씻으세요. 햇볕이 드는 곳에 하루 이틀 펼쳐 말려주세요. 완전히 마른 수염 2줌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끓이시면 됩니다. 은은한 노란색이 우러나오면 완성입니다. 식힌 후 냉장 보관하시면 2, 3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옥수수 삶을 때마다 수염을 조금씩 모아두시면 금방 쌓입니다. 한꺼번에 말려서 밀폐 용기에 넣어두시면 6개월은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옥수수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라이신은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달걀에는 이 라이신이 풍부합니다. 옥수수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두 식품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단백질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시죠? 이 조합이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루테인도 있으니 눈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부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옥수수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속 유익균이 더욱 활발하게 늘어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된장찌개에 옥수수와 함께 넣어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옥수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단 3가지를 지키세요. 채소 먼저 드시고 반자루 이하로 드시고 2시간 후 혈당을 한번 확인하세요. 둘째, 노란 옥수수를 고르세요. 흰 옥수수보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약 2.3배 더 많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선택입니다. 올리브유나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셔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셋째, 옥수수를 식혀서 드세요.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 속에서 아커만시아 같은 유익균을 키워 혈당 안정과 장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입니다. 넷째, 통조림 옥수수는 쓰기 전에 꼭 씻으세요. 씻으면 나트륨이 약 40% 빠져나갑니다. 루테인은 신선한 것보다 18% 정도 적지만 식이섬유는 그대로입니다. 다섯째, 옥수수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이 들어있어 신경과 기억 기능을 돕습니다. 흰 쌀밥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하셨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B1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옥수수, 현미, 달걀을 함께 챙겨 드세요. 여섯째, 혈압약 중 이뇨제 계열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옥수수가 칼륨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단,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일곱째, 옥수수 수염은 버리지 마세요. 씻어 말려서 차로 드시면 붓기가 빠지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내 몸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곁에서 더 오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해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싼 약 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여름마다 드시던 옥수수 한 자루를 조금 더 현명하게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란 것으로 고르고 식혀서 드시고 올리브유 한 스푼 뿌리고 수염은 모아서 차로 끓이세요. 우리 함께 이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눈이 걱정되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옥수수 수염차 드셔보신 분, 노란 옥수수로 바꿔보신 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의 따뜻함처럼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라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